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왜 계속 분석 중이라고 하시고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안 하시는지. 정확한 단종과 재원에 대한 분석은 시기적으로 좀 오래 걸립니다. 분석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도발이라고 지금 보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4일 발사에 대해서는. 평가 중에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최신 업데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아직도 지난 4일에 발사한 발사체를 불상의 발사체라고 하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 패트릭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이요, 미국 청문회에 나와서는 미사일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I went for a run, and then Chairman Dunford called me up and said North Korea was now shooting rockets and missiles. Saturday, the Chairman and I. 자, 저희 PD가요, 지금 CNN에서도 지금 북한의 불상의 발사체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화면을 지금 곧장 넣어줬습니다. 지금 긴급 소식으로 브레이킹 뉴스로 김정은이 불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린 이유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CNN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적잖이 무게를 두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와 기자 연결해서 발사 당시 상황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CNN 생방송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종호 시장. 예. 네, 지난번에 5월 4일 날 이스칸데르를 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미사일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네. 유엔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재를 해야 됩니다. 아하. 또 하나, 요번에 만약에 사정거리 1000km짜리 쏘게 되면 미국과 북한 간의 현재 약속이 깨진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미국 자체도 단독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CNN도 지금 우리 합참의 발표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라고는 오늘 거는 하지 않고요. 불상의 발사체다. 그러니까 fired 프로젝타일 해서 지금 불상의 발사체라고 지금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죠. 아직 미국에서도 오늘 거는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지난 4일 것은 청문회에서 미사일이라고 규정을 한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이요. 워싱턴 DC는 현재 새벽 시간입니다. 네. 새벽에도 이 소식을 속보로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것. 네. 이거 자체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요, 이 CNN 대행이 국방소위원회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합참의장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네.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미사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정보 분석을 통해서 이미 미사일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이런 관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 게 지금 RC-135S 코브라 볼이라는 미사일 궤적을 탐지하는 정찰 자산이 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충분히 지난 4일도 궤적을 탐지했고 이번도 탐지했는데 다만 바로 발표 시기를 늦추는 것은 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 이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패트릭 셰너헨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요, 청문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합참 의장이 전화를 해서 북한이 지금 로켓과 미사일을 이렇게 규정을 했죠. 로켓과 미사일이라고 명확히 규정을 하면서 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발사하고 있다. 네. 발사했다가 아니라 발사하는 걸 계속 다 지켜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시 6분에 네. 5월 4일 날 9시 6분에 이제 첫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네. 날아갔는데 우리 합참에서 한 20분 있다가 9시 24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라고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1시간쯤 있다가 10시 반쯤에서 한 발을 더 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도 북한이 이제 다연자 로켓포, 방사포를 이제 여러 발 쐈죠. 그래서 합계 20여 발을 쐈기 때문에 현재 북한을 얘기를 하면서 로켓과 미사일이 현재 발사하고 있다. 네. 저 얘기가 아마도 9시나 9시 반 사이에 합참의장이 이제 국방부 장관 대행한테 전화를 했을 겁니다. 자, 지난 4일 발사체도 미국은 실시간으로 다 지켜보고 있었다면 오늘 발사체도 미국은 실시간으로 다 알고 있었고 어쩌면 지금쯤 다 파악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체를.
그러면요, 지난 시간에도 CCI를 쏘고 있는, 왜냐하면 사전에 이동 움직임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정찰 자산이 집결한 거거든요. 네. 이번에도 다 미리 P3C까지 와 있는 거 보면은 다 알고 있고 지금 가는 궤적, 언제 발사한 거, 떨어지는 낙차 지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자, 네. 한국 정부도 정확히 현재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말을 못할 뿐이죠. 애써 발사체라고 계속 두둔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미사일이다라고 명확히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 국방부는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해명에 나섰습니다. CNN 국방장관이 발언한 그 시점은 지난 5월 4일 날 발사체를 발사한 당시에 미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그렇게 받았다라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지금 분석 결과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미국은 지난 4일에 발사한 발사체도 실시간으로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생각납니다.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런 말을 했었죠. 들어보시죠. States government, I'll just put it this way, expends a lot of resources and effort so we don't have to rely on commercial satellite imagery. We've seen a lot in North Korea. We watch it constantly. I've been doing this. Could you give us, you've been doing this for years, give us some idea whether that concerns you? Well, look, the president has been very clear that he's not going to make the mistakes of prior administrations. And one mistake that prior administrations made repeatedly was assuming that the North Koreans would automatically comply when they undertake obligations. The North Koreans, for example.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난 4일 발사 때는 방사포와 섞어 쏘기 전략을 펼쳐서 우리 군 당국과 미국 당국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왜 하나만 쐈을까요?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인자 로켓포 이거는 굉장히 목적이 분명합니다. 네. 230mm 방사포는 사거리가 연장됐기 때문에 우리의 용인에 있는 지상작전사령부라든가 그다음에 성남의 K2 비행장, 그다음에 수원 공군 비행장, 그다음에 원주에 있는 공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사거리에 들어간다는 공갈 협박을 하는 것이고 200mm 방사포도 300mm 방사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쐈고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스칸데르도 현재 한국군 또는 미군이 가지고 있는 요격 미사일은 절대로 요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240mm 방사포, 네. 300mm 방사포, 이스칸데르 전부 다 의미가 있고 네. 이번에도 의미가 있는 행동을 한 것인데 아마 1000km 정도를 쏴가지고 일본의 EEZ를 넘어서 일본과 미국을 자극해서 빠른 시간 내에 북일 정상회담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빠른 시간에 개최하려는 그런 정책 목적으로 쐈기 때문에 네. 한 발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안 박사님, 무력 도발을 했을 경우에 경제적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공식화돼 버리면 자꾸 잘못된 신호를 줘서 또 자꾸 도발을 하게 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도적 지원을 코앞에 두고 또 무력 도발을 해서 미국과 일본을 자극해서 뭘 얻어내려고 한다. 계속 과거에 반복되는 잘못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 반복되는 악순환이죠, 일종의. 그런데도 왜 김정은이나 북한의 지도부는 저런 악순환을 자처하고 있는지 우리로서는 지금 답을 얻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이번 상황은 근데 과거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과거에 무슨 화염과 분론이 이렇게 2017년에 왔다 갔다 하던 말싸움과 또 북한의 도발과는 좀 성격이 지금은 다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제재가 지금 코앞에서 끈을 조이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김정은 위원장이 저런 모험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벼랑 끝 전술을 다시 구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조수희 부장, 네. 이건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폼페이오는 지금 북한 김정은이 최근 한 1년 반 동안 아무런 도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인들의 업적이라고 엄청 국내 정치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김정은이 중거리 이상을 쏴버리면 트럼프하고 폼페이오도 정치적으로 국내에서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4일날 쏘아 올린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 미사일이라고 규정하는 것, 없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 정가에서는 여당, 야당 관계없이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앵커가 말씀한 대로 우리는 북한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감추고 있거든요. 네. 오늘
김정은은 바로 이런 것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번에는 분명하게 정확한 미사일 한 발을 쏘므로써 네. 이러면 어떻게 할래?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출범 만 2년입니다. 그렇죠. 오늘 네, 2주년인데. 바로 그 점을 여러 가지 지금 다각도로 분석해서 한국과 미국 정부를 동시에 시험대에 올려놓은 것 아닌가. 네. 이렇게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취임 2주년인 오늘 이렇게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다는 건 속된 말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일 거예요. 상당히 아마 곤혹스러울 겁니다. 중재자, 촉진자 해야 되려는데 자꾸 또 뭔가 또 인도적 지원돼서 뭔가 지금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죠. 예, 이게 만약에 정말 말한 대로 1000km 뭐 중거리로 밝혀지면은 이제 뭐 꼼짝없이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중재하거나 협상력도 탄력을 잃게 되고 아마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미국도 버티기, 북한도 버티기 돌입하면서 뭔가 칼자루를 트럼프 대통령이 더 쥔 것 같은 모양새였거든요. 그렇죠. 그 흐름을 아마 깨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어제 비건 대표가 또 서울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뭔가 지금 북미 관계 탈출구, 남북 관계 탈출구를 찾으러 들어왔는데 저런 지금 도발로서 지금 트럼프, 비건을 지금 놀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들 하신 대로 미국이 지금 약하다, 약점이 있다. 우리가 더 세게 나가면 트럼프가 아마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지는 뭐 제재 외에 뭐 있느냐,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오판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도. 하노이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오판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책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과 합의를 할 거다라고 오판을 해서 굉장히 세게 나갔다고 소리받는데 이번에 미사일 발사도 아마도 김정은의 오판으로 끝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이게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 위반이거든요. 중장거리를 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로운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에 회담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김정은도 그거를 모를 리 없을 텐데요. 그러나 미국은 대국이고 원칙의 나라입니다. 제재를 새로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가장 곤혹스러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네. 지금 대북 식량 지원, 인도적 지원이지만 식량 지원을 공식화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미국과 한국의 합의가 아니라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은 용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런 상황에서도 가능하겠느냐? 우리를 시험대에 올린 거예요. 잠깐만요. 네. 지금 이렇게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 식량 지원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북한은 그 진정성을 바로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떠보고 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중단을 한다면 역시 중재자 아니었다. 이렇게 분명히 나올 거고요. 네, 이래서 우리 민족끼리 이게 되겠느냐 이런 비판도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통이 큰 나라입니다. 통이 크다고요. 통이 크다고요? 이게 뭔 소리 나면 찌찌하게 뭐 10,000톤, 20,000톤 줄 바에 주지도 말고 10만 톤, 20만 톤도 성이 안 찬다. 아니 그거 차라리 적반하장이지 그거는 어쨌든 그게 아니죠. 어쨌든 적반하장으로 얘기합시다. 어쨌든 간에 유엔 제재만 해도 되면은 우리가 우리 제하전을 수출해서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는데 당신들 때문에 힘들다. 유엔 제재 빨리 해라.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겠다고 쏜 겁니다. 식량난에 직면한 김정은 위원장은요. 비핵화 협상 국면에 저강도 도발이라는 미끼를 지난 4일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강도를 높인 중강도 내지는 고강도 도발로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식량을 조금 더 일찍 줬더라면 이런 도발을 그럼 안 했을까요? 자,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한에 대한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만일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를 했더라면은 북한이 저강도이긴 하지만은 무력 시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식량을 안 줘서 도발을 한다라는 논리가 되는 건가요? 식량을 줘도 북한은 도발할 건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이라는 거는 대미 전략의 종속 변수입니다. 미국과 관계가 중심고리고 한국은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미국과 현재 그 정치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 뭐 800만 불어치 쌀 좀 줬다 그래서 북한이 할 걸 안 한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뭐 틀린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발사한 불상의 발사체가 한 발이 아니었고요. 4시 30분과 4시 50분 두 차례 발사한 것으로 지금 추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420에서 430km 날아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자, 4시 50분 거는 270km를 날아갔고요. 자, 4시 30분에 발사한 발사체는 420에서 430km. 물론 발사한 각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겠지만 지난 4일 거보다는 훨씬 멀리 나가는, 2배 이상 멀리 나가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시 50분에 쏜 것은 270km. 지난 4일에 썼던 것과 약간 비슷한 거리 같아요. 지난 4일에 거기서 한번 기술 시험을 했다면 네.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네. 이번에 신형 전술무기를 이동해서 각도를 늘리고 연료를 더 늘려서 아하. 내륙으로 쏘니까 네. 그 최대 사거리가 500km까지 가니까 네.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가로로 갈아지는 거는 뭐 200km면 금방 넘어가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4월 17일 날 과학원에 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군대 전투력 향상에서 사변적인 일이라 그랬고 네. 이 무기 하나면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걸 조선중앙방송이 보도됐기 때문에 네. 저 신형 전술무기 개발을 위해서 작년 2월 8일 그 건군절 때 또 2018년 11월에 또 4월 17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속보 내용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4시 30분에 첫 번째 발사체가 발사됐는데요. 거리가 420에서 430km 정도 날아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쪽 방향입니다. 두 가지 다 동쪽 방향으로 발사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4시 50분에 또 두 번째 발사체가 발사됐는데 270km 정도로 추정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다른 종류일까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죠. 네. 일단은 아마 고도가 문제인데 네. 북한이 주로 이제 고각 발사를 많이 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럴 경우는 일본이나 미국을 자극을 덜하고 일단은 사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고각 발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저게 5월 4일날 쐈던 같은 미사일이라면 이스칸데르라면은 네. 그 420km 정도면 거의 다 자기 실거리를 거의 다 사격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날아갈 거리를 다 날아가는 것을 보여준 것일 수도 있다. 예, 예. 그러면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스칸데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요격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무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패트리어트나 사드르도 고도가 낮아가지고 속도도 빨라. 근데 420km, 500km 하면 한반도 전역을 그렇죠. 다 사격할 수 있는 거죠. 아하. 자, 신오리 기지에서 오늘 발사한 이 신오리 기지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270km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4시 50분에 발사한 발사체가 270km를 날아갔죠. 그리고 첫 번째 4시 30분에 발사한 발사체가 420km를 날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사정거리를 충분히 날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 보여주면서 또 유효 사거리 내에 서울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메시지, 이런 두 가지 메시지를 담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 쏘면 서울이 위협이 되고 네. 휴전선 인근으로 이동하면 성주의 사드 기지까지도 맞출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속속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다른 준비된 소식 진행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일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